비타민 D는 이렇게 복용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비타민 D 결론부터 보고 가죠. 성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 매일 800에서 2000IU 복용. 두 번째, 비타민 D를 먹어본 적이 없다. 처음 먹는다면 5000IU 6개월 복용 후 매일 800에서 200IU 복용, 2000IU에 가깝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5000IU를 사셔서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세요. 비타민 D는 주사보다 알약이 좋고 매일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에 누적되는 성분이라 매일 안 드셔도 됩니다. 다만 경구 복용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주사가 더 낫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 몸속 농도가 중요합니다. 국내외 10개 이상의 자료들을 비교해 본 결과 대다수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몸속에 일정량 이상의 비타민 D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과 비타민 D도 일정량 이상 먹게 되면 몸에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왜 주사보다 알약이 좋을까요? 비타민 D는 몸속에서 유지시켜야 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에서 100나노그램/ml가 충분한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넓지만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보이시죠? 초록색 부분은 우리가 매일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생기는 혈중 비타민 D 농도 변화입니다. 비타민 D도 복용 물질이다 보니 혈중 농도가 몸에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빨간색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요법입니다. 혈중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초록색은 그냥 일자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빨간색에 비하면 완만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 굉장히 농도 변화가 심하다는 건데요. 처음 보여드렸던 기준 2000에서 50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일반 영양제로 나와 있는 용량들입니다. 보통 1000, 2000 그리고 5000IU 제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매일 복용하는 식으로 용량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사들의 농도를 봐볼까요? 주사의 농도는 20만 IU에서 30만 IU 이렇게 농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농도의 비타민 D이고 혈중 농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맞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면 비타민 D는 혈중에서 일정 농도 이상은 과하다, 독성이 생길 수 있다, 몸속 농도 입장에서 보면 급격한 농도 변화는 좋지 않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타민 D는 정말 싼 영양제거든요. 주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저렴한 편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타민 D는 주사보다는 알약을 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나서 취향 차이도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 나는 이런 리스크 괜찮다, 알약 먹기가 너무너무 귀찮다, 그렇다면 또 주사가 더 낫습니다. 어찌됐든 비타민 D는 주사든 경구용이든 추가로 외부에서 넣어줘야 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이런 두 가지 표기 방식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뭐였지 하는 정도인데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봐보면 나노몰 퍼 리터 그리고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가 다릅니다. 숫자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숫자 범위를 외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나니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SI 유닛보다는 컨벤셔널한 용량이 대다수 나라에서 사용하는 용량으로 보시고 이쪽 자료를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나타내는 용량 또한 이렇게 마이크로그램과 IU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IU 단위로 씁니다. 40을 곱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계속 IU를 보시는 게 제품을 고르시는데 더 도움이 되고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 D는 햇빛으로도 합성되잖아. 먹어야 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론은 먹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의 자외선을 맞으면 이렇게 몸에서 알아서 생성됩니다. 비타민 D 합성량을 보면 이게 인종마다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보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 겨울철 고위도의 핀란드 지역에 정오를 기준으로 30분 정도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량의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인종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타민 D 생성 적정 노출 시간을 이렇게 기상청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침 8시부터 11시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 타임을 보면 이 시간에 햇빛을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D 권장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400IU로 되어 있고요. 생산량 자체도 이 용량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 D 용량이 2000에서 5000IU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 400IU 기준으로 비타민 합성을 위해서는 봄은 15분, 여름은 12분, 가을은 18분, 겨울은 37분. 오염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많죠. 다 오염지역으로 보시는 게 편한데요. 기존 시간보다 늘어난 16분, 16분, 2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노출 시간이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아주 골치 아픈 시간대와 오염지역의 특성, 자외선 차단 등의 이유로 실제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 석학분들이 결론을 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쪽만 자외선을 맞게 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는 분인데요. 자외선을 맞게 되면 이렇게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다만 기미와 주근깨, 주름,
피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햇빛 맞는 게 너무 좋아. 내 인생에 필수적이야. 생각하시면 햇빛을 맞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가 정말 싸거든요. 피부 미용 신경 쓰시는 분들은 비타민 D의 가격과 기미, 주근깨, 주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것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후자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둘을 비교한다면 선크림을 바르고 비타민 D를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몇 분에 해당하는, 그리고 겨울철에는 37분에 해당하는 햇빛을 저렇게 맞아도 400IU밖에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5배 정도는 오래 맞으셔야 실제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은 400IU인데 충분한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품 고르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보면 성인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은 400IU, 상한 섭취량은 4000IU로 되어 있습니다. 400 그리고 4000IU 둘 다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400IU 이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4000IU 이상 들어간 제품들은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이 표를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기준으로 보면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협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 이상이 되는 게 좋고,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30 이상으로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본 결과 일단 30 이상이 더 낮고 100 밑으로만 되면 일단 안전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중 비타민 농도를 보면 이게 다른 나라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8.4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측정한 자료를 보면 더 낮아졌습니다. 여성분들은 15.2, 남성분들은 17 이 정도고요. 부족한 퍼센트의 비율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냥 다 부족하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30 이상, 이게 딱 경계라 이 이상으로 가면 더 좋은데요. 비타민 D는 이렇게 섭취량에 따라 올라가는 농도가 어느 정도 포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표를 보면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먹으면 혈중 농도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00IU를 먹으면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오르는데요. 이걸 보면 여성분들은 15, 남성분들은 17인데 4가 오르면 20원절이 딱 걸칩니다. 내분비학회에서 제시하는 30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택도 없죠. 이 그래프를 보면 20이라는 농도 자체는 구루병,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농도인데요. 농도 30부터는 심장마비, 골절, 인플루엔자, 일형 당뇨가 줄어드는 유의미한 농도입니다. 이 농도 이상이라고 해도 몸에 나쁠 건 없고요. 딱 좋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존재하는 거죠. 지속적인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1500에서 2000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이라면 1000에서 2000 정도만 드시는 게 맞지만 농도가 오르기에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아예 안 드셨던 분들이라면 결핍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도를 빠르게 올리되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용량인 5000IU를 6개월간 드시고 그 이후에 800에서 2000IU로 내려서 복용하게 하는 거죠. 어느 영양제든 드시면 좋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런 비타민은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양제가 맞습니다. 이런 영양제도 몇몇 분들에게는 필요하니 아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충족으로 모든 성분을 다 깔아버리는 영양제들은 정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100%로 표기된 것들, 400IU로 된 것들만 피하셔도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몇몇 성분들은 100%에 가깝게 먹어도 됩니다. 위장장애나 흡수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성분이 100%로 맞춰진 제품들만 피하셔도 돈도 아끼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2배 정도부터 넣어주는 제품들 800IU부터는 의미가 있는 제품이고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800IU 정도는 돼야 이제 20은 넘고 3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 그리고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식사를 안 하시고 드시면 흡수율이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혈중 농도가 꽤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니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타민이므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햇빛이 떠있는 시간대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건 논문이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다른 시간대에 먹게 되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딱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드셔도 무방하지만 아직은 연구가 안 됐다는 것이지 확정된 결론은 아니므로 가급적 몸에서 만들어지는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뇌피셜이죠.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활동하실 때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비타민 D가 싼 가격이라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2000IU로 매일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5000IU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몸에 쌓입니다. 이러면 매일 2000IU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 5000IU 가격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은 비타민 D도 있지만 사실 어느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애들 단순한 예시입니다. 아무 제품이나 관계없습니다. 5000IU 90정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 먹으면 360일치가 이제 21,940원이라는 거겠죠. 1년치가 이제 2만원대인 겁니다. 하루에 60원 꼴이라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60원 정도는 투자하셔서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영양제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D만 조금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